오늘부터 뉴스카페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지난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대법원장의 구속은 초유의 일이고 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이 됐지만 이로 인해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은 아직까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바로 이와 관련된 뉴스들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화문 광장 확장과 을지로 재개발 등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계자들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봐야 될지 서울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뉴스카페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 말미에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문을 열겠습니다. (1월 28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5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였는데요. 옛 통합진보당 소송 등 재판 개입 및 배당 조작 의혹과 법관 사찰 등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한국경제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는데요. 경실련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가 과거 5년치의 최대 9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경실련은 정부가 30조 원 이상의 예타 면제를 발표하면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 의결로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초계기 도발에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들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강력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지난 25일 이하와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자와 현 아스기 기지를 방문해 공개 시찰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장관은 일본 초계기의 4차례 위협 비행은 매우 위협적인 행위라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액화천연가스 수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아시아경제가 보도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LNG 수입량은 총 4,404만 톤으로 전년 대비 1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수입 상대국별로는 카타르산이 전체의 32.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뒤이어 호주, 미국 등이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브라질 댐 붕괴 사고로 최소 37명이 사망하고 280명이 실종됐다는 노컷뉴스 보도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소방대와 군, 경찰이 댐 사고 현장에 본격 투입됐는데요. 현지 시간 27일 기준 37명이 사망하고 192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날 오전 5시 30분쯤에는 또 다른 댐에서 붕괴 경보가 울리며 주민 2만 4천여 명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뉴스를 재구성해 보는 시간입니다. 최기철 기자,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인가 끝인가? 지난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구속되고 첫 수사,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두세 차례 정도 더 조사한 이후에 재판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일단 재판의 핵심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지 그 여부가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앞으로의 그 과정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 기자, 네. 워낙에 지금 뭐 양승태 이 세 글자, 이 키워드가 네. 주요 뉴스를 달구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누군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로 항상 올라오는 것 중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누구인지 일단 화면으로 좀 정리했는데요.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사법부 출신 중에서는 꽃길만 걷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법원장, 지금은 전직 대법원장입니다.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부산 출신이고요. 사법고시는 12회 사법연수원 2기 출신입니다. 지금 후배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후배 법관들하고도 25년 정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사람이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법관에 임명됐고 2009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15대 대법원장으로 다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동안의 평가를 보면은 판결 내용들을 봤을 때 좀 보수적인 성향의 그런 판결을 많이 내린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일단 코드적으로 본다면은 전형적인 보수 인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판결을 보면 사실 보수 그리고 극보수로 이야기가 될 만한 판결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초엘리트 법관이고 강직한 성격이었다라고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최기석 기자는 실질적으로 지금 법조계 출입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좀 많이 만나봤죠? 예, 본 적이 많이 있죠. 예. 네.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강직한 성격이고 네. 그리고 지금 박민호 기자가 꽃길만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도 좀 구김살이 좀 있지 않았나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 내에서도 상당히 일을 많이 한 법관이었고 또 그 일선 법원의 각 그 요직을 다 겪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든지 또 법원 행정처에서도 여러 번 근무를 했고 특허법원에서도 또 법원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서는 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구속 자체는 좀 개념을 좀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이 구속영장 발부라는 것은 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네. 수사 과정에서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뭐 증거인멸이라던가 뭐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을 도주류라든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구속이 가능했는가? 법조계에서도 사실은 다 부정적으로 봤었죠. 거의 한 압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자승자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 전에 검찰 분위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검찰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검사장 수사 지휘를 하고 있고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기 한 일주일 전에 연초 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네. 질문을 들으니까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있을까 하고 좀 의아했었는데 결국에는 구속되는 그런 사태로 넘어갔죠. 네. 이 스모킹건이 무엇이냐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김앤장 독대 문건과 그다음에 이균진 전 양형위원회 업무 수첩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직접적인 물증이 됐다. 사실은 저도 이게 대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될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은 좀 못했었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뭐 일선 판사들의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게 다 기각됐었잖아요. 뭐 법원 쪽에서의 워낙에 철벽 수비가 있었던 그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는 대반전을 이루면서 구속이 됐는데 이 직접적인 그 물증 바로 이 업무 수첩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교롭게도 그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하고 그다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둘만 고위법관 중에는 지금 그 사법농단에서는 둘만 구속이 되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그 전망이 많았었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끝나고 나오면서 얼굴이 확 굳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굳어서 구속될 거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했는데 지난 23일 날 양 전 대법원장도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 그 알듯 말듯한 야릇한 그 아주 그 표정으로 해서 나오는 바람에 저희도 이거 진짜 구속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앤장 독대 문건과 그 이규전 전 양형위원회 업무수첩이 결국 발목을 잡았는데 이 김앤장 독대 문건은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가장 큰 핵심 혐의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김현장 문건은 네. 사실 변호사가 왜곡했을 수 예.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대법원장의 시각이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이제 네. 그 반론을 했었죠. 네. 그리고 업무 이제 수적 같은 경우 사실은 네. 뭐 나중에 기재할 네. 수도 있는 그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문건 하나만 가지고는 증명 능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인적 그 진술을 듣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양 전 대법원장과 김현장 변호사의 일정을 알고 있었던 혹은 또 수행을 했던 그런 법관들과 변호사들, 관계자들을 불러서 충분히 일치되는 그 진술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수첩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네. 지난 11월에 첫 조사에서 나와서 양 전 대법원장도 그 점을 바로 공략을 했었죠. 이것은 사후에 조작해서 혹은 네. 또 덧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건 역시 당시 같이 그 회의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일치되는 진술을 하면서 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맞았다. 업무수첩에는 틀린 점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면서 증명력이 확보된 것으로. 진술이 뒷받침이 됐다는 게 그렇습니다. 또 핵심이네요. 그만큼 계속적으로 좀 감쌌는데 대법원장을 네. 감쌀 경우에 이 법원 자체가 공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많이 의식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 보면은 김현장과 독대한 그것과 관련해서도 본인은 만나긴 했지만 재판 관련 얘기는 안 했다. 오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네. 이 일반 법관들도 재판을 맡게 되면은 변호사들하고 함부로 안 만나거든요. 근데 이 대법원장이 지금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무슨 얘기를 했든지 그거 전에 이미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스스로 진술한 그런 것이 됐고 이유진 전 고법 부장판사 전 양형위원회 업무수첩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뭐 조작이다 아니면은 일선 법원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실무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난 몰랐다. 대부분 후배 법관들에게 네. 이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만 빠져나가겠다 이런 좀 뭐랄까요 좀 빈약한 논리죠. 네. 빈약한 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총수를 영장 둔 것 같아요. 네. 영장 네. 심사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검찰 수사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게 될지, 그리고 재판부 구성은 어떻게 되게 될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변호인단도 좀 화려하게 꾸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싸움이 좀 길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향후의 검찰 수사 또 오늘도 이제 계속 재소환되고 있고 또 재판부 구성도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일단 어느 재판부에 배당하느냐가 일단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나온 얘기로 유추해 본다면은 형사 36부 윤정섭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종원 전 차장 사건도 형사 36부가 현재 맡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과 그리고 양승태 전 원장 같은 경우 지금 공범 관계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재판부에서 맡을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고요.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재판을 따로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일단 형사 36부로 배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계속 재소환을 이렇게 하고 있고 싸움도 일단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려서 좀 길게 사실 공방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뭐 서울중앙지법도 상당히 좀 분주해질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네요.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구속이 됐는데 지금 머릿격이죠. 구속이 됐지만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은 2차례나 구속을 좀 피해 갔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지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그 업무수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결과적으로 주도한 것은 법원 행정처장이었던 뭐 박병대 고용한 이 두 대법관이 아니고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 네. 이런 것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위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간자 위치라는 점이 뭐 아래 위로 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그 점이 좀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지금 사법이 관련돼서 연루된 법관들이 많잖아요. 지금 네. 100명도 더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까요? 수사는 이미 진행이 됐고 혐의가 일부 인정된 사람들 일단 13명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자체 징계를 받았었죠.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누구냐 아니면은 그 몇 명이 기소될 것이냐가 아니라 검찰이 어떻게 기소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박병대, 고영한, 양 전 대법원장을 한꺼번에 기소를 하게 되면은 한 법정에서 나란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이 같이 하게 되면은 특별재판부로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피의자 선상에 올라 있는데 법관들이 이것은 양 전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들을 기소한 후에 2월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질문 하나 좀 드릴까요? 검찰이 이제 남은 숙제도 좀 많을 것 같고 기타 쟁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 다 극복하면서 사법부 어떻게 좀 신뢰 회복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굉장히 좀 괴로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법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이제 모르겠다. 나는 우리 당사자들이 억울하지 않게만 내 재판에만 전념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부분의 법관들은 사실은 이 적폐 그 사법농단과는 관련이 없죠. 지금 한 2,963명, 지난 12월 기준으로 2,964명, 3,000명 정도의 법관들인데 피의 선상에 오른 사람들은 1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법원 전체를 일단 적폐로 모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혹은 또 외부에서 시도하는 신뢰 회복을 못하게 하는 흔드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은 일반 법관들이 더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사법부의 어떤 그런 본질을 보면서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사법부의 후폭풍이 좀 내부 갈등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상황 오늘 또 인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오늘 인사를 좀 정기 봐야 인사가 될것 있죠. 같아요. 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정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 이 쇄신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이들을 보듬는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